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멀어질까? 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험담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할 말만 하고 남 일엔 끼어들지 않았을 뿐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덜 오고 모임에 부르는 사람이 줄고 자식들도 말을 아끼는 것 같고 억울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누군가 당신한테 고민을 얘기했는데 당신은 그냥 그래 한마디 하고 넘어갔던 일. 누가 힘들다고 했는데 나도 그랬어 하고 끝낸 일. 자식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말았던 일. 그때 그 사람 표정 기억나세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뭔가 조금 굳어지지 않았나요? 금방 주제를 바꾸지 않았나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실은 우리가 한 말, 혹은 하지 않은 말이 이미 뭔가를 전달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멀어져 있습니다. 본인은 영문도 모른 채로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제라도 알면 조금은 덜 외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장면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이 말을 꺼냈어요. 요즘 무릎이 자꾸 시려서 말이야. 그러자 옆분이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작년 겨울엔 정말 심했어. 병원 갔더니 나이 들면 다 그렇대. 약 먹어도 소용없어. 그리고 자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말을 꺼낸 분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진료 끝나고 나가실 때 보니까 두 분이 같은 방향인데도 따로따로 가시더라고요. 처음 분은 무릎이 아프다는 하소연을 한 거예요. 누군가 많이 아프시구나 한마디만 해줘도 위로가 됐을 텐데 돌아온 건 나도 그래. 나는 더 심해. 소용없어였어요. 본인 입장에선 공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내 얘기를 가로챘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상사가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해서 스트레스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다 직장 생활이야. 나도 예전에 그랬어. 참아야지 뭐.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딸은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돌아온 건 훈계였어요. 게다가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본인을 참을성 없는 애 취급한 거죠. 딸은 네 알았어요 하고 끊었고 다음부터는 힘들어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어머니는 억울해요. 나는 좋은 말 해줬는데 왜 애가 말을 안 하지? 본인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왜 나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지? 그분은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시고. 그런데 자식들은 명절에만 오고 옛날 친구들도 연락이 뜸하고 동네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모임에 가도 그랬대요. 다들 요즘 사는 얘기하고 손주 얘기하고 아픈데 얘기하는데 이분은 가만히 듣기만 하셨대요. 누가 물어봐야나? 나는 뭐 그냥 그렇지 하고 끝. 처음엔 사람들이 괜찮았어요. 저 친구는 원래 말이 없어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게 몇 번, 몇 년 반복되니까 사람들도 지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모임에 와도 있는 둥 마는 둥. 본인은 나는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 눈엔 저 사람은 우리에게 관심 없나 보다로 보이는 겁니다. 억울하죠? 실은 관심 많았거든요. 다 듣고 있었고
마음도 썼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말을 안 해도 멀어지고 말을 해도 멀어지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외롭고 조용한 사람도 외로워요. 좋은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떠나고 아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떠나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에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손자가 나만 보면 방에 들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여쭤봤더니 손자가 게임 얘기를 할 때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냐고 하셨대요. 손자가 친구 얘기를 하면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하셨대요. 할아버지는 손주 잘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손자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혼내기만 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다음에 손자가 게임 얘기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 게임이 재미있니? 할아버지한테 설명 좀 해줄래? 하고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하셨대요. 처음엔 손자가 어리둥절했대요. 할아버지가 게임에 관심을 가질 줄 몰랐으니까. 근데 신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캐릭터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협동하는지. 할아버지는 하나도 이해 못하셨대요. 근데요. 손자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이더래요.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눈이 반짝이고, 할아버지한테 뭔가 알려주면서 뿌듯해하는 표정까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손자가 방에 안 들어가고 옆에 앉아 있더래요. 별것 아닌 얘기도 하고, 학교 얘기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뭐가 달라진 걸까요? 할아버지가 게임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손자의 말을 들어줬다는 것. 그리고 그 말에 진짜 관심을 보여줬다는 것. 그게 달라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단 하나만 바꿨어요. 내가 가르쳐야지 대신 내 얘기를 듣고 싶다로요. 그러자 손자가 돌아온 거예요. 사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년을 유배지에서 살았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근데 정약용은 그 먼 곳에서 편지를 썼어요. 아들들한테, 형님한테, 옛 친구들한테.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참 특별해요.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너희 생각은 어떠냐? 형님 몸은 괜찮으신지요? 걱정이 됩니다. 자네 근황이 궁금하네. 본인이 제일 힘든 사람인데 오히려 상대방을 먼저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은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람들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남는 것뿐이라는 거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남는 방법은 내 얘기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것이라는 거요. 그래서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배지에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잊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친구들은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고, 심지어 제자들이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도 듣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도 외롭고, 정약용은 갇혀 있었는데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듣는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 게임 얘기를 들어준 것처럼, 정약용이 멀리서도 사람들 얘기를 궁금해한 것처럼, 우리가 놓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언을, 충고를, 경험을. 근데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자기 얘기로 넘어가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그게 있으면 사람들은 다시 와요.
전화도 하고 찾아오고 마음도 열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억울하게도 본인은 아무 말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너무 많이 말했거나 또는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았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 당신한테 말을 걸어올 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잠깐 접어두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땠어? 많이 힘들었겠다. 그게 재미있니? 나한테도 얘기해 줄래? 자식이 직장 얘기를 하면 그럴 줄 알았지 대신 많이 고민했겠구나. 친구가 아픈데 얘기를 하면 나도 그래 대신 많이 불편하겠다. 손주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거 하지 마 대신 그래. 그게 뭔데? 이것만으로도 달라져요. 상대방 표정이 풀리는 게 보이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게 들리고 다음에 또 말을 거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거든요. 자기를 가르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틀렸다는 거야? 내가 평생 잘못 살았다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냥 몰랐던 거예요. 관계라는 게 이렇게 섬세한 줄, 말 한마디, 침묵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 줄, 그리고 알았으면 됐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가면 되는 거죠. 물론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내일 당장 누가 뭐라고 하면 또 나도 그랬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해보세요. 말하고 싶은 걸 참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땠어? 그럼 상대방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지는 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고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자식이 먼저 안부를 물어요. 왜 갑자기? 싶으시겠지만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조금씩 바꾼 그 듣는 태도가 쌓여서 상대방이 다시 마음을 연 거예요.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끝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는 멀리 있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멀리서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고 관심을 보여줬고 마음을 헤아렸으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멀어진 것 같아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듣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애타게 부르지 않아도 그냥 당신이 듣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옆에 있게 돼요. 그게 관계의 비밀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진짜로 듣는 거.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혼자 말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다면 이 채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